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그럼 한 잔만 같은 걸로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작가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대학교 교수님이십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퇴임을 앞둔 하찮은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노트를 두고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작가님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제가 방해가 됐습니까? 네. 아닙니다. 어차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잠시 피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피우셔도 됩니다. 여기는 금연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손님도 없지 않습니까? 혹시 저 때문에 퇴근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퇴근 시간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걸 뒷다리로 쓰십시오. 저도 손님이 없을 때 사장님 몰래 피우곤 합니다. 그럼 한 대만 피우겠습니다. 네. 대신 저도 한 대 피우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있어야 하는 것이 없을 때 사람은 뒤숭숭해지지 않습니까? 적에 있는 시계. 시계에 바늘이 없으니 이질감을 느낍니다. 시계는 바늘이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늘과 그 위치를 상상하게 됩니다. 바늘이 없으니 시간을 알 수가 없고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영원한 시간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시계는 바늘은 없지만 정확한 시간에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을 마감하는 새벽 5시가 되면 정확하게 알람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 알람이 울리면 제 업무도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그 알람을 듣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네.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여기서 일하는 마지막 날일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관두고 무엇을 하실지 물어봐도 됩니까?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요? 글쎄요. 딱히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뭔가 부끄럽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대답이라니. 아닙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겁니다. 아까 손님이 하신 말씀, 사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말입니까? 네. 바늘이 없는 시계. 저 시계를 두고 하신 말씀 말입니다. 사실 저는 자주 이상한 꿈을 꾸곤 합니다. 꿈? 네. 얼굴에서 갑자기 코가 사라지는 광경을 거울을 통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상한 꿈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 코가 없었다면, 여기가 매끄럽다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나친 이질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얼굴조차 쳐다보지 못하게 됩니다. 뭔가의 결함은 때론 사람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뭔가의 결함은 때론 사람을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 정신과 의사가 말하길 사실 이 꿈은 전형적인 불안 증세가 있는 환자들이 자주 꾸는 꿈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님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드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이 많았네요. 원래는 이렇게 말이 많지 않은데 말이죠. 아마 오늘이 제가 여기서 근무하는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뭔가를 남겨두고 싶은 마음과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떨쳐내고 여기 두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으시다면 이야기를 더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손님이 제게 앞으로 무엇을 할지 물어보셨죠? 저는 일단 한국을 떠날까 합니다. 이곳엔 있고 싶지 않거든요. 어디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몇 달 동안 운이 좋으면 1년 정도 아무도 모르는 해외에 나가 살아볼까 합니다. 이곳엔 있고 싶지 않거든요.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제 친구의 일이. 절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 때문에 죽었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고를 당한 거니까 가해자가 죽였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제가 가진 죄책감을 덜어내지 못합니다. 어릴 적부터 친하게 어울렸던 친구였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진학한 사이였습니다. 대학에선 저흰 다른 과였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한테는 그 친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친구였나 봅니다.
행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브랜드 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가서 정리를 하거나 대기인원의 입장을 돕는 그런 흔한 아르바이트를 말입니다. 행사 날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 일을 나가지 못할 땐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을 쉬게 되면 대행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다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맡았는데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40도에 가까운 고열에 시달려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들 바빠서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제 친구 또한 그날은 어머니와 식사 약속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의 보수를 생각하니 도저히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제 친구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친구가 일하고 있던 행사장으로 많지 않은 운전자가 먼 차량이 사고를 냈고 대기인원을 정리하고 있던 제 친구가 정말 운이 나쁘게 그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물론 제 친구를 죽인 건 음주운전을 한 그놈이겠지만 그 친구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아직도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장례식에서 그 친구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쳐다보던 그 원망의 눈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사람의 일이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손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희 가게 단골이시지 않습니까? 매주 오실 때마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네. 이곳을 자주 찾아주시던데 저희 가게가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혹시 한 대 더 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술도 더 드릴까요? 제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도 피우게 해주시고 술도 공짜로 주시고. 오늘 그만두신다니 아쉽습니다. 그럼 제 다음에 오는 직원에게 손님은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이야기해두겠습니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곳에 오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좋거나 즐거운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여도 괜찮다면 얼마든지요. 아들놈이 여기 단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나요? 대략 8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를 겁니다. 이곳에 못 온 지 1년이 됐거든요. 사실 오늘이 우리 아들이 목숨을 끊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랑 대화해보고 싶다고 하셨나요? 저도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제 마음속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었거든요. 하지만 자랑거리도 아닌 이 이야기를
차마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거나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여도 괜찮다면 얼마든지요. 우리 아들놈이 그렇게 되고 오늘이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놓고 저한테 남긴 유서는 없었습니다. 그 녀석 우리 집사람에게도 남기고 사귀던 여자친구에게도 하다못해 고등학교 담임 선생에게까지도 남겼는데 말이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했죠. 그러니까 없을 리가 없다고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머리가. 그놈을 발견했을 때, 경찰이 그놈의 몸을 끌어내릴 때, 혹여 주머니에서 떨어진 건 아닌지, 아직 뒷산 나무 밑 어딘가에 떨어진 건 아닌지 저도 모르게 찾으러 갔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요. 아들이 발견된 위치부터 꽤 먼 곳까지 찾으러 갔습니다. 이제는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풍경을. 혹시 아들이 입었던 옷을 처분해달라고 했을 때 구석에 있었나? 없을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 되새기면서 이 말을 지팡이 삼아 살아왔습니다. 정말 어찌할 때라고는 하나 없는 지팡이였죠. 하지만 전 그 상상에 기대어 이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있어야 했던 유서 안에 아들은 무엇을 썼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쓰려고 했습니다. 있어야 했던 유서를, 나한테 남겨야 했던 그 유서를. 그래서 아들놈이 좋아했던 이곳에 와서 아들의 마음이 되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아들이 그렇게 된 지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만약 오늘도 쓰지 못하면 제가 유서를 쓰는 일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자꾸만 제가 그놈에게 했던 말들만 떠오릅니다. 취업해라, 저축해라, 뭐 이런 말들. 이런 말은 부모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백지입니다. 아들이 무엇을 말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놈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이 한 장, 고작 이 종이 한 장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울리긴 울리네요. 네, 시간은 가니까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군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 일은 한동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때 이렇게 한잔하면서 다시 얘기 나누고 싶군요. 그때를 기대하겠습니다.